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국민들의 시선이 지금 하원의 벵가지 조사위원회에 쏠려 있습니다. 바로 이번 주 목요일 힐러리 클린턴이 하원의 벵가지 커미디에 나가서 다시 증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2년도였죠. 리비아 벵가지에서 미국 외교 시설이 테러를 당했던 사건, 대사 등 4명이 피살이 됐었습니다. 그동안 한 17개월 동안 하원의 이 조사위원회가 조사를 벌여왔습니다. 외교시설에 대한 보안 실수 여부가 어떤 것인지, 또 국무부의 사건 처리가 적절했는지 이런 것을 조사를 해왔는데, 그 당시에 국무장관이 이제 클린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 자체가 중요한 사건입니다. 외교시설이 테러를 당했으니까. 그런데 정작 지금 이 사건 조사가 더 중대한 사건으로 변모를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공화당 내 리더급 의원들이 잇따라서 이 하원의 조사위원회가 외교시설에 대한 테러 사건보다는 클린턴 공격을 위한 정략적인 동기에서 이 조사가 진행되어 왔었다. 이런 사실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공개 폭로 발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이슈가 외교시설에 대한 안보 문제가 아니라 대선 전 승리를 위한 정략적인 공격 문제 여부, 이렇게 확대가 되어 있습니다. 이 힐러리 클린턴의 입장은 이번 사건이 이제 조사 중에 불거져 나온 문제가 바로 그녀의 개인적인 이메일을 이제 공무에 사용했다는 문제, 이건데 이 문제로 정치적으로 클린턴이 타격을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클린턴의 진실성이라든가 정직성 여부에 대한 타격을 받은 것인데, 여론조사 결과 이제 지지율이 떨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만일 이번 조사가 클린턴을 궁지에 몰려고 했다는 동기가 밝혀지게 된다면은 클린턴은 살아나고 공화당이 이제 궁지에 빠지게 될 겁니다. 실제로 이 동기 규명이 가능한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최소한도 지금 공화당이 따가운 의심의 눈초리를 받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클린턴이 어제 지난 17개월 동안 조사를 받았는데 상원 하원에서 모두 다 증언을 했고 다 아는 것은 얘기했다. 그런데 또 뭘 물을지 나는 지금 현 상태에서는 불분명한 상태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공화당이 이를 정략적인 의도로 이용했다는 것, 그들이 시인까지 했지 않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면서 역공을 피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미국의 외교시설 보안 문제가 아니라 대선 문제로 힐러리 클린턴의 사적 이메일 문제에서 공화당의 정략적 의회 조사 여부, 이렇게 크게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다른 방향으로 이제 문제가 전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과에 따라서 대선의 성공 실패 여부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바로 이 복잡한 문제가 이번 목요일 하원 벵가지 청문회에서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2012년도 벵가지 테러 사건이 발생했는데 2014년도 5월에 하원이 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17개월 동안 450만 달러의 비용을 써서 조사를 했습니다. 워러게이트 때보다도 더 긴 시간 동안 조사를 하고 있다. 그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안 실책에 대한 특별한 사항이 공개적으로 드러난 것은 아직 없고, 단지 클린턴이 개인적인 이메일을 공무에 사용했다. 이 사실이 이제 발견이 됐습니다. 과연 그 이메일로 비밀 분류된 정보들, classified 된 정보들이 교신이 됐는지 이 여부가 이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점에서 바로 하원 의장 물망에 올랐던 케빈 맥카티 의원이 조사위원회의 정략적인 동기에 대해서 간접적인 표현을 했다가 하원 의장에서도 이제 낙마를 하고 말았죠. 그 다음에 또 잇따라서 뉴욕 공화당 의원인 리처드 해나 의원이 비슷한 내용을 또 시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조사위원회의 스태프 멤버였던 공군의 정보장교였습니다. 브래디 포디스카라는 사람도 잇따라서 비슷한 이야기를 또 시인을 했습니다. 어제 이제 썬데이 아침이니까 각 방송들의 그 시사 프로그램들이 이제 나오는데 온통 이 문제로 어제 거론이 됐습니다. CBS의 Face the Nation 프로그램에 출연을 한 사람이 조사위원회 위원장인 공화당의 사우스캐롤라이나 트레이 구디 의원이고 또 한 사람은 이제 민주당 쪽에 엘리아 카밍 의원이 나오는데 메릴랜드 출신입니다. 이 두 사람이 아주 첨예하게 대립을 해서 서로 반박을 이제 하고 있었습니다. 구디 위원장은 공화당 의원들이 이제 이딴 그런 폭로에 대해서 입장이 물론 난처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 사람이 조사위원회 소속 의원이 아니면은 모두 셔랍하라 하고 다소 격앙된 과격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 조사위원회가 지금 조사한 거는 클린턴이 비밀 분류된 정보를 개인적인 사적 이메일로 주고받았던 것이 밝혀졌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메일 내용 중에 CIA 요원의 신원이 공개가 됐는데 이것은 매우 중요한 기밀 사항이다 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이제 반대로 엘리아 카밍 민주당 의원은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CIA가 조사위원회에 통보해온 편지가 있는데 그 정보가 비밀 분류된 정보가 아니라고 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이 조사위원회의 잘못된 조사 동기 때문에 하원 조사위원회 신형이 타격을 입었고 하원의 정직성이라든가 위신이 실추됐다라고 이제 공박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공화당 측의 구디 위원장은 CIA 서한 자체가 편집이 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거는 오바마 행정부의 소행이다 하면서 반박에 또 반박을 했습니다. 목요일 다시 이제 하원 조사위원회에 출두하게 된 클린턴이 어제 한 말 17개월 조사에 모두 내가 아는 한 적극적으로 다 응했고 이번에 또 이 사람들이 뭘 물을지 나는 전혀 지금 상태로는 알 수가 없다. 내가 아는 것은 모두 다 이미 진술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반응은 다분히 내가 이번에 시원찮게 물어보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하는 좀 각이선 발언이 아니었느냐 이런 해석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대선의 문제가 됐으니까 이번 청문회에서 질의응답 또 묻는 자, 답하는 자의 태도가 심상치 않게 나올 것이다 하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하원의 벵가지 테러조사위원회 청문회를 놓고 정치권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공화당 내부에서 이 조사가 정략적인 동기에서 벌어진 것이라고 폭로한 이후에 정치권의 대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명의 공화당 의원이 이 조사는 클린턴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6살 난 시카고 남자 어린아이가 3살 난 남동생을 총으로 쏴서 절명시켰습니다. 가해 어린이는 장전된 아버지의 총을 가지고 놀다가 이 총이 사고로 격발됐습니다. 경찰은 아버지를 어린이 위험 방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안보 강화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신조 아베 일본 총리가 항모 라널드 레건에 탑승했습니다. 미 해군은 중국의 사우스 차이나 씨 인공섬 주변으로 전함을 보낼 계획입니다. 미국이 알카이다 리더 사나 알나사를 무인 공격기로 사살했습니다. 그는 서방 측에 대한 공격을 계속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의 사망은 4개월 동안 5번째 알카이다 리더의 사망입니다. 화이트하우스는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 1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새 기종은 보잉 747-8, 현재의 기종보다 더 크고 장거리 비행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기술 장비가 크게 개선될 계획입니다. 새 에어포스는 차기 또는 차차기 대통령이 사용하게 됩니다. 필리핀 북부에 태풍 피해가 심각합니다. 강풍과 호우로 주택지가 모두 잠겨서 약 2만 명이 현재 대피하고 있습니다. 시카고 지역의 하이웨이 도로 공사로 교통 체증이 예상이 됩니다. 공사 지역은 I-55 인터체인지 그리고 레이크쇼 그랜드에서 노스 애비뉴까지입니다. 공사는 땡스기빙쯤에 완공이 될 계획입니다. 내셔널리그 2차전 매츠가 컵스를 4대1로 눌러 이겼습니다. 리그 전적 2대0으로 컵스가 지고 있습니다. 3차전은 내일 컵스 홈구장에서 경기로 벌어지게 됩니다. 베어스가 어제
라이온스에게 37대 34로 패했습니다. 오버타임까지 가는 막상막하의 경기였지만 결국 베어스가 지고 말았습니다. 날씨입니다. 주 중반까지는 70도대, 주 후반에는 60도대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오늘, 내일, 모레, 수요일까지 계속해서 맑고 흐리고 오늘 최고 73, 내일 74, 수요일 77도입니다. 목요일 대체로 맑고 60도, 금요일 맑고 흐리고 65도, 토요일 맑고 흐리고 비 63도입니다.